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서울시에서 5월 19일 기준으로 2025년 5월 19일 기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을 했고 그 내용을 공포를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씩 상향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로 상향해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건축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요즘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용적률을 계속 상향시켜 주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걸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요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배포한 자료고, 내용을 보시면은 공포일은 5월 19일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요. 주요 개정 내용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20%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도 같이 변경이 됐고요. 그거 말고는 2가지는 이제 새로 신설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뭐 특별히 지금 보신 내용은 아니고, 요거 말고 이제 첨부 자료가 있는데, 배포를 하면서, 보시면은 부침 2-1, 2-2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51조 2항의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요거는 조례가 지금 변경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로 확인하시면은 이 내용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볼까요? 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고요. 51조에 용적률의 완화가 있습니다. 2항 5호를 보시면 신설이 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48조 제4호 및 5호의 지역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85조 1항에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있고요. 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14조에 따른 건축 신고가 있고, 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2조 제1항 3호에 따른 자유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15에 실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업지역 안에 주거복합 용도 비율 및 용적률도 있고, 요거 내용이 좀 많으니까 부침 자료하고 많으니까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그걸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우선은 2종 및 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용적률 한시 완화 해서 적용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게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 그리고 14조의 건축 신고에 따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적용 기준을 보시면, 오늘 제가 간략하게 표를 만들었는데, 저는 기존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조례상 200%였고 200%였는데, 여기서 요번에 200%에서 완화해서 50%를 더해줘서 250%가 되는 거죠. 3년간은. 3년 동안은. 그리고 200%에서 완화된 50%, 그리고 상한 용적률이 있어요. 이게 120% 이내에서 상한선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0%에 120%가 아니고 250%에 변경된 부분에 120%이기 때문에 300%까지, 250%에서 12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상한선을 받기 위한 방법은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의 조례상 250%였어요. 근데 이걸 완화해서 250%에서 완화 50%를 받고 300%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상한선,
있어요. 120% 이내니까 300에 이제 120% 이내이기 때문에 60%를 더해서 36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됐죠. 그리고 적용 규모가 있는데 규모는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제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85제곱미터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의 용도가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 다 적용은 되는데 주거를 하려면은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기타 사항으로 건축법 기준에 의한 신축, 증축 시 가능한데 의제 처리되는 사업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중첩 적용이 가능하나 상한선은 120% 이내다. 그리고 120% 초과 시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라고 이건 필수적으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기부 체납이 있을 수 있겠죠. 120% 넘어가는 게. 기부 체납을 하면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용적률 상향을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120%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부 체납이 아니면.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항목을 보시면 아까 120% 이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국계법에 이제 임대주택 건립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주민공동시설 설치, 진행형 건축물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에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재활용 건축 자재 사용이라고 있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설치한다고 하면 공개공지는 여유 있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자체가 건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공개공지는 설치가 가능한데 또 소규모 주택 단지인 경우에는 공개공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개공지가 서울시 조례가 변경돼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10% 최소가 이제 10%예요. 10% 이상 대지 면적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였으면은 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소규모 주택단지라면은 10%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행정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항은 본 기준은 방침 시행일 즉시 시행하되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그리고 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16조에 따른 건축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한 경우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8일 3년 이내에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으니까 그 내에 이제 건축 허가나 신고를 신청을 하시고 신고사항 변경까지 설계 변경을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그 허가 났더라도 변경도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본 방침 시행 전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대지의 경우 건축법 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본 방침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종전에 득하신 분들도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시면은 용적률을 더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치구는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 중첩 완화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참고했었던 그 배포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운 받으셔서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 규제 완화가 있는데 배경 및 목적 및 배경 보시면 상업 공간 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상주 인구 증가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기능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 공간이 현재 이제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업 공간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20%에서 비주거 용도를 20%에서 10%까지로 낮춘 거죠, 지금. 낮춰놓은 상태고요. 어,
상업주거복합 건축물 규제 완화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주거복합 건축물 내 비주거 용도 비율이 20%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10% 이상으로 변경이 됐고 오피스텔은 비주거 비율에서 산정해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구분 주거용 용적률 상한이라고 해서 일반 상업지역은 600% 이하, 서울도심 근린상업지역은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거 용적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특법이라든지 민특법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법령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했을 시에 이제 요거는 500%, 600%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완화 허용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사업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용적률 완화 조항에 대해서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만 이제 용적률 완화가 되는 거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 계기로 이제 소규모 건축물 경기 활성화가 좀 진행될 수 있으면 또 그리고 지금 멈춰져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도 아무래도 용적률이 지금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까지 올라갔고 3종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는 이제 110%가 올라간 거고요. 여기에는 100%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큰 요소거든요.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용적률은 상향이 됐는데 정부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은 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지 조건에 따라서 정부 일조권이나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못 찾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 생각에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2종 같은 경우에는 50%가 늘었어요. 용적률이. 그래서 300%가 됐고 3종도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죠. 110%면은 뭐 좀 많은데 이게 기존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구 밀도를 1.5배 정도 더 높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과밀한 지역, 서울이 좀 더 과밀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한시적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까지 되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250%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좀 덜한데 한시적이라서 걱정이 좀 덜한데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 도시가 점점 과밀해진다라는 내용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원래 건축 법령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긴급하게 이렇게 내용을 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서울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해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된 다른 컨텐츠도 웬만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담아보도록 컨텐츠를 조금 다양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도 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